자, 안녕하세요. 디오수학학원 박기태입니다. 자, 오늘 시행된 2025년 5월 고등학교 3학년 확통 같이 한번 전문항 살펴보겠습니다. 자, 23번부터 볼게요.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교집합의 확률이 0인 거죠. 자, 이랬을 때 합집합의 확률을 물어봤고 덧셈 정리로 펼쳐주시면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에서 교집합의 확률을 뺄 건데 그게 0인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랑 더하는 거기 때문에 12로 통분해서 계산해 주시면 3 더하기 2가 되니까 12분의 5가 되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4번 볼게요. 다항식 x 플러스 2분의 1의 8제곱의 전개식에서 x 5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럼 총 8개의 항 중에서 x를 5번 선택해야 되니까 8시 5에다가 나머지 3번은 2분의 1 선택하는 거니까 2분의 1의 세제곱 되겠죠. 그럼 8시 5는 8시 3이랑 똑같으니까 8시 3 계산해 보시면 3 곱하기 2, 8, 7, 6 되실 거고 2분의 1의 세제곱은 8분의 1이니까 계산 마무리 지어주면 8 약분되고 3, 2, 6 이렇게 약분되니까 7만 남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5번 볼게요. 세 주사위 A, B, C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 C라고 할 때 A랑 B랑 C의 곱이 3의 배수가 될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3의 배수가, 얘가 3의 배수가 되려고 그러면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3 또는 6이 되면 되기 때문에 전체 확률인 1에서 3이랑 6을 사용하지 않고 뽑아내는 확률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총 6가지니까 6의 세제곱분에 3이랑 6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숫자만 뽑는 거니까 4의 세제곱을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1-3분의 2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1-27분의 8이라서 27분의 19가 되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6번 볼게요. 흰 공 5개와 검은 공 10개를 내 주머니 A, B, C, D에 다음 규칙에 따라서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가족권에서 각 주머니에 흰 공을 1개 이상씩 넣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A랑 B랑 C랑 D에다가 흰 공 하나를 먼저 넣어줄게요. 흰 거 하나, 하나, 흰 거 하나. 그럼 결과적으로 흰 게 지금 3개가 쓰였기 때문에, 여기 좀 뒤에도 넣어줘야죠. 죄송해요. 뒤에도 넣어줘야죠. 총 흰 공 4개가 쓰였기 때문에 흰 공이 하나만 남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한테는 이제 흰 공 1개와 검은 공 10개를 나누어주는 것만 카운트 해주시면 될 텐데, 나조건에서 세 주머니 A, B, C에 넣는 흰 공 개수 합은 주머니 D에 넣는 검은 공의 개수랑 똑같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A랑 B랑 C에 넣는 흰 공 개수 합이 몇 개일지로 케이스가 나눠질 건데, 자,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 즉, 흰 공 개수 합이 3개일 때부터 볼게요. 여기 이렇게 3개만 넣는다. 그러면 D한테 검은 공 3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남은 게 이제 흰 공 하나랑 검은 공 7개가 될 텐데, 그 흰 공 하나는 여기에 안 주기 때문에 D한테 흰 공 하나를 주게 되고요. 그럼 남은 검은 공 7개가 A랑 B랑 C한테 들어갈 테니까 카운팅 방법은 중복조합 3H7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흰 공 하나 남은 것을 A랑 B랑 C 중에 한 명한테 집어넣는 거. 그러면 셋 중에 흰 공 하나 더 받을 놈 골라야 되니까 31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A랑 B랑 C에 들어간 흰 공 개수가 총 4개가 되기 때문에 D한테 들어간 검은 공 4개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검은 공이 6개가 남기 때문에 A, B, C한테 검은 공 6개를 나눠주면 되고 카운팅 방법은 3H6이 되겠지. 자, 그럼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3H7은 9C2랑 똑같으니까 계산해 주시면 2분의 9 곱하기 8 되니까 어떻게 되죠? 9 곱하기 4 되면서 36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3C1은 3이고 3H6은 8C2니까 얘는 3 곱하기 2분의 8 곱하기 7 되면 4, 7에 28 이렇게 되네요. 자, 이쪽 계산해 주시면 60 더하기 24니까 84가 되면서 얘네 둘이 더해 주시면 얼마가 되죠? 90 더하기 30이니까 120 되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7번 보겠습니다.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가 각각 5장씩 있습니다. 이 20장의 카드 중에서 5장을 택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렬로 나열할 건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그랬을 때 가족권에서 나열한 5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곱이 96이라 그랬고, 그럼 96을 소인수분해를 해보시면 16 곱하기 6이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6이잖아요. 6은 2 곱하기 4이니까 2의 5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러면
1, 2, 3, 4 뽑아가지고 얘를 만든다는 데에서 그러면 무조건 3이 하나는 들어와야 되겠다. 그럼 얘 3은 딱 한 개 쓰일 거고, 자, 그 다음에 2의 5제곱이라는 데에서 2랑 4가 몇 개씩 쓰일지 카운트가 끝나면 남은 개수만큼 1을 뽑아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카운팅 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자, 나 조건 보시면 오른쪽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는 짝수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카드를 어떻게 뽑을지를 가지고서 케이스를 나눠 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2를 한 개만 뽑을 때입니다. 자, 2를 안 뽑는 건 왜 생각을 안 하냐면 2를 안 뽑게 되면 4만 뽑게 됐을 때 절대 2의 홀수 제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2는 한 개 또는 3개가 있어야 돼요. 즉 홀수개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2 하나 뽑을 때, 두 번째 케이스는 2 3개 뽑을 때. 자, 그럼 세 번째 케이스가 2 5개 뽑을 때일 텐데, 2 5개 뽑는 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3이 한 장 뽑혀 있고 우리는 5장 뽑기로 했기 때문에 2는 최대 4개까지만 뽑을 수 있죠. 그러니까 케이스가 2개로만 나눠집니다. 자, 그럼 2가 하나 뽑혔을 때 4가 그럼 몇 개 뽑히냐면 2개가 뽑혀야겠죠. 왜냐? 2가 하나 뽑히면 2의 4제곱이니까 2의 제곱 2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4 2개 필요하다. 자, 그러면 2 하나, 4 2개에다가 우리 3 하나 뽑기로 했고, 그럼 이렇게 되면 4개 뽑은 거기 때문에 남은 한 장이 1 뽑은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네들을 배열을 할 거고, 오른쪽 끝에 놓인 카드에는 무조건 짝수가 있어야 된다는 데에서 5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게 2인지 4인지로 또 케이스가 갈리겠죠. 자, 여기에 만약에 2가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앞으로 이 앞에다가 4 2개와 3 하나, 1 하나 배열하는 게 되기 때문에 4팩인데 그 중에서 4 2개가 똑같아서 2팩 나눠주시면 되겠지. 자, 그럼 얘는 계산하시면 1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4가 놓인다고 하면은 앞에 4장에 2 하나, 4 하나, 3 하나, 1 하나를 놓는 거기 때문에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열 가지수 그냥 4팩까지가 되겠죠. 그럼 얘는 2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인 2 3개 뽑을 때를 보시면, 자, 2 3개 뽑는 순간 2의 제곱만 더 뽑아주면 돼서 4는 1개가 뽑힐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총 4장에다가 우리 3 하나 뽑기로 했으니까 이제는 1을 뽑지 않겠죠.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배열을 해줄 건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를 가지고서 케이스를 나눠줄 거고, 여기에 2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앞자리에 2 2개, 4 하나, 3 하나 까는 거기 때문에 총 4개를 배열하는 건데, 이 2개가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눠주시고 얘는 12가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 여기 4가 들어갈 때를 보시면 앞에 이제 2 3개랑 3 하나 까는 거기 때문에 4팩인데 이 3개가 똑같다 3팩으로 나눠주겠죠. 그러면 여기서 4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 더해 주실 거고요. 그럼 이렇게 더하면 36, 48에다가 4까지 더하시면 52 되니까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8번입니다. 집합 x가 1, 2, 3, 4, 5, 6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가조건에서 지금 EF1 더하기 EF2 더하기 F6은 F3 더하기 16이라고 되어 있고, 나조건에서 지금 F3이랑 F6을 연결짓기를 F3 이상, F4 이상, F5 이상, F6 이상이래요. 자, 그러면 나조건과 가조건을 최대한 합치기 위해서 F6이랑 F3, 이 F3을 넘겨서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EF1 더하기 EF2가 F6-F3까지 더했을 때 16이라는 거고, 자, 이랬을 때 이 F6-F3이라는 걸 D라고 하시면 반드시 F6이 F3 이상인 상태이기 때문에 D는 0 이상인 놈이 돼요. 자, 그러면 이 D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제 케이스를 나눌 건데, 자, 그 전에 먼저 뭐부터 확인해 볼 거냐? 얘가 F1이라는 숫자한테 2배 한 거기 때문에 짝수죠. 그 다음에 얘도 짝수입니다. 그런데 얘까지 더했을 때 16이라는 짝수가 나온다는 데에서 반드시 F6-F3은 무슨 수여야 되냐? 짝수여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D는 0 또는 2 또는 4 이런 숫자들만 가능할 거다라고 해서 케이스를 나눠주시면 되겠다. 1, 3, 5 같은 거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D가 0일 때부터 볼게요.
자, D가 0이라고 하시면은 F6과 F3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를 뽑는다는 데에서 1부터 6까지의 6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뽑아줄 거고, 자, 이랬을 때 얘와 얘가 똑같아졌기 때문에 사이에 끼어있는 F4와 F5도 똑같은 숫자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우의 수 카운팅 할 게 없고,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여기가 0이 됐기 때문에 EF1 더하기 EF2가 16이라는 데서 양변 2 나눠주시면 F1 더하기 F2가 그럼 8이 될 거고, 자, 이때 그러면 F1과 F2는 둘 다 1 이상인 숫자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1들을 다 빼주시고 시작을 하면 여기가 6이 되고요. 그럼 요 F1이라는 건 0 이상 5 이하가 되겠지. 왜 5 이하냐? F1은 애초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에서 뽑는 거였기 때문에 얘가 1 이상 6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1 하나를 빼주시면 5 이하가 되겠죠. 그거는 F2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5 이하, 의미 아닌 정수 더했을 때 6인 거니까 얘네들을 주는 방법은 중복조합 EH6인데 조심해야 될 것은 얘가 6이 될 수 없고 얘도 6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 두 가지를 빼주셔야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카운트가 EH6은 7이니까요. 2 빼주시면 5가 되면서 첫 번째 경우에서 61 곱하기 5가 되니까 여기서 30까지의 함수가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D가 2일 때 보겠습니다. 자, D가 2라 그러면 일단은 F6과 F3의 차이가 2라는 데에서 얘네들을 골라줄 수 있는 방법은 차이가 2입니다. 1, 3, 2, 4, 3, 5, 4, 6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4C 1이고, 자, 이때 F3과 F6의 차이가 2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F4와 F5를 뽑는 방법은 F3이랑 똑같거나 F3이랑 1 차이 나거나 F3이랑 2 차이 나는 것까지 뽑아줄 수가 있겠죠. 즉, 3개의 숫자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F4, F5를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3H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얘가 2가 됐기 때문에 2 넘어가시면 14가 되고 양변 2 나눠주시면 F1 더하기 F3이 7이 되죠. 2죠. F2죠. 자, 이랬을 때 마찬가지로 F1이 뭐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냐?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 F2도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1들 다 제끼고 시작하면은 여기가 5가 되고요. 자, 이랬을 때 F1과 F2는 0 이상 5 이하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중복조합 EH5로 그냥 끝나버리네요. 그러면 얘가 지금 6가지가 되고 이쪽 계산해 보시면 자, 4 곱하기 3H2는 4C2죠. 그럼 4C2는 6이니까 24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곱하시면 144개의 함수가 등장한다. 자, 세 번째 케이스 D가 4일 때 보겠습니다. 자, 그럼 D가 4라 그러면 F6과 F3의 차이가 4니까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1, 5, 2, 6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고요. 자, 이 상태에서 F3과 F6의 차이가 4라는 데에서 만약에 1이랑 5를 뽑았다고 하면은 F4랑 F5가 1, 2, 3, 4, 5 5개들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2개 뽑기가 되기 때문에 OH2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 F3, F4, F5, F6 배정이 끝났고요. 자, D가 4라 그랬으니까 이쪽 보시면 얘가 넘어가서 12가 되고 2 나눠주시면 F1 더하기 F2가 6 되니까 이거 계산해 주실 건데 마찬가지로 얘 1 이상, 얘 1 이상이죠. 그래서 1들 다 제끼면 여기 4가 되고 이때 F1과 F2는 0 이상 5 이하이기 때문에 그냥 중복조합 써버리면 되겠죠? EH4가 되겠죠. 그럼 5가 되고요. 자, 이쪽 계산해 보시면은 2 곱하기 5H는 4 더하기 6C2이기 때문에 6C는 얼마죠? 15니까 30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시면 150개의 함수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294니까 여기다가 330까지 더해 주셔서 324, 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학생 A를 포함한 4명의 2학년 학생과 학생 B를 포함한 4명의 3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8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원모양의 탁자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둘러앉는 경우의 수인데, 자, 가조건 보시면 각 학생은 자신과 이웃한 두 학생 중 적어도 한 명과 같은 학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조건이 의미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이웃한 곳에 같은 학년 학생을 두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가조건에서 적어도 한 명이라는 워딩을 보고서 여사건을 생각하시는 순간 상당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여사건은 어떤 학생이 자신의 이웃한 양 옆에
무조건 다른 학년을 앉힌다 라는 게 되면서 어떤 학생이 그렇게 앉을지부터 카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가족권은 6건으로 건드리시면 안 되고, 자, 나조건은 A와 B, 그래서 가족권 직접 카운트 할 거고요. 자, 나조건 보시면 A와 B가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2명이 이웃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6건을 고려하기가 용이하죠. 그냥 A와 B가 이웃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가족권도 만족을 하고 나조건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집합을 확인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 교집합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자, 가족권을 만족시키는 것에서 가족권을 만족시키지만 나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즉 6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빼는 방법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카운팅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가족권을 만족시키는 것부터 보실 건데, 자, 이 말이 다시 한번 무슨 말이었냐면,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이웃한 곳에 같은 학년의 학생을 두겠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학년의 학생들 중에 2명은 무조건 이웃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2명끼리는 무조건 이웃하고 있다는 데에서 이 4명의 2학년 4명과 3학년 4명을 일단 2명으로 쪼개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자체가 A랑 B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A랑 B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자, 가족권 만족시키는 거 이제 세볼게요. 자, A랑 같이 앉을 2학년 남은 3명 중에 1명을 먼저 뽑아내면 돼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B랑 같이 앉을 3학년 학생 3명 중에 1명을 먼저 뽑아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A랑 같이 앉을 2학년 학생이 뽑혀서 이렇게 그룹이 묶여질 거고, B랑 같이 앉을 3학년 학생이 뽑혀서 이렇게 묶여질 거고, 자, 그 다음에 남은 2학년들끼리 묶여질 거고, 남은 3학년들끼리 묶여질 겁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4개의 그룹을 원순열 배치하게 되면서 선택이 되고요. 자, 이랬을 때 얘네들끼리는 각각이 다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2의 4제곱 되겠죠. 자, 그래서 가족권을 만족시키는 건 이렇게 될 거고, 자, 이젠 가족권을 만족시키지만 나조건은 만족시키지 않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나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건 A랑 B가 이웃하게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똑같이 일단은 가족권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데에서 A와 같이 앉을 2학년 학생 뽑고 B랑 같이 앉을 3학년 학생을 뽑는 요 과정은 동일하게 쓰이겠죠. 즉 3C1 곱하기 3C1이 동일하게 먹여질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A랑 2학년 묶여지고 B랑 3학년 묶여질 건데, 자, 여기에서 A랑 B가 이웃을 하는 상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남은 2학년 2명과 남은 3학년 2명이 이렇게 있을 거고, 총 3개의 그룹을 원순열 배치하게 되면서 입획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순서 바꾸기를 보실 텐데, 자, A랑 B 이렇게 그룹에서 순서를 바꾸는 것은 무조건 얘네들이 이웃한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순서 바꾸기밖에 없죠. 즉 2학년과 3학년은 무조건 양 끝에 B가 간 곳에 3학년이 붙어 있고 A가 간 곳에 2학년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얘네들끼리만 순서 바꾸기가 된다. 자, 그래서 2가지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순서 바꾸고 얘네들끼리 순서 바꾸는 건 자유로우니까 2의 제곱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권을 만족시키는 총 경우의 수에서 가족권을 만족시키지만 나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이 경우의 수를 빼서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얘부터 보시면 3C1, 3C니까 9 곱하기 6 곱하기 16에서 얘는 9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4제곱이 16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9 곱하기 16, 9 곱하기 16 묶여지면 얘 계산했을 때 144니까 144 곱하기 601 되면서 5가 돼서 얘는 7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720까지다 라고 답을 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30번 문제인데, 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전구가 있습니다. 6개의 전구는 모두 꺼져 있는 상태고요. 각 전구는 전원 버튼을 누를 때마다 켜짐과 꺼짐이 전환된다고 합니다. 6개의 전구와 1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n이면 n 이하의 숫자가 적힌 모든 전구의 전원 버튼을 한 번씩 누르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하는 건 이제 이 시행을 5번 반복했을 때
5번 반복했을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 D라고 하면 5번째 시행 후 전구가 모두 켜져 있도록 하는 순서상 개수입니다. 자, 그런데 애초부터 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구가 켜져 있으려면 적어도 한 번 이 스위치가 눌리거나 또는 자, 2번이 불가능하죠. 2번 스위치가 눌리면 켜졌다가 꺼지기 때문에 꺼짐 상태가 돼요. 자, 그러니까 모두 켜져 있다는 데에서 얘네들은 전부 다 홀수번 스위치가 눌려야 됩니다. 홀수번 스위치가 눌려야 된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들을 골라가지고 주사위 나온 눈의 수에 맞춰서 이 스위치, 전구들의 스위치를 다 껐다 켰다를 할 건데 얘네들이 다 켜져 있어야 된대요. 그럼 얘네들한테 전체 영향을 줄 수 있는 애가 누구냐? 바로 6이죠. 왜? n 이하의 숫자가 적힌 모든 전구를 스위치 누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6을 딱 고르는 순간 얘네들 전체가 스위치가 눌리면서 무조건 켜져 있는 상태를 만들 수가 있다. 만약에 6이 안 뽑히게 되면 6번 전구는 절대 꺼짐 또는 켜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한 번은 쓰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케이스를 나눌 거냐면 나온 눈의 수가 몇 개일지, 이 5번의 시행에서 나온 눈의 수가 몇 개의 종류일지를 가지고서 케이스를 나눌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모든 수가 동일하다. 자, 이때는요, 무조건 6번이 한 번은 눌려야 된다는 데에서 그냥 싹 다 6번만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눈의 수가 그러니까 계속 6만 뜬 겁니다. 자, 그러면 6 한 번 뜨면 전체 켜질 거고 6 2번 뜨면 전체 꺼질 거고, 그럼 6을 이제 5번 나오게 했으니까 5번 껐다 켰다를 반복하면서 5번 시행 후에는 전체 켜진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6만 나온다. 순서상 개수 1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온 눈의 수가 두 개의 종류일 때. 이러면요, 일단은 6이 뽑혀야 된다는 데에서 6을 제외한 밑에 있는 5개의 숫자들 중에서 1개를 더 뽑아줘야겠죠? 즉, 5C 일단 될 거고. 자, 이랬을 때 여기서 나온 눈의 수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랑 지금 6이 뽑힌 상태인데, 자, X를 뽑으면요, X 이하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스위치가 켜져요. 스위치가 눌리고, 자, 6을 뽑으면 6 이하에 있는 애들이 싹 다 스위치가 눌립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X를 뽑든 6을 뽑든, X가 나오든 6을 나오든 X 이하에 있는 애들은 싹 다 스위치가 눌리게 돼요. 즉, X 이하에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5번의 시행에서 5번 모두 스위치가 눌려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X 이하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5번 시행 후에 전원이 켜져 있을 테니까. 그럼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X와 6 사이에 있는 숫자, 얘네들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얘한테만 오직 영향을 받는다는 데에서 홀수번 눌려야 되기 때문에 요 6이라는 숫자가 몇 번 등장해야 되냐? 홀수번 등장해야 됩니다. 즉, 한 번 또는 3번 등장해야 돼요. 5번은 왜 안 되냐? 6이 5번 되는 순간 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또는 3번이다. 아, 그러면 6이 한 번이라고 하면 6이랑 X 4개가 이 순서상의 배열이 될 테니까 5개 배열인데 4개 똑같아서 5C1, 5가지가 될 거고, 그럼 6이 3번 등장했다? 그러면 총 5번 중에 X가 2번 등장하게 되면서 2개죠. X가 2개 등장하게 되면서 5개를 이제 배열을 할 때 똑같은 거 2개, 똑같은 거 3개라서 5C2, 10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 배열 가지수가 15가지니까 수가 2개 종류 나왔을 때는 5C1 곱하기 15가 되면서 75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엔 세 번째. 수가 3개의 종류일 때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6은 무조건 뽑혀야 되니까 5 이하의 숫자들 중에서 2개를 더 뽑아줘야 되죠.
그러면 일단 OC2가 필요하겠죠. 자, 이랬을 때 나오는 숫자를 X랑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X랑 Y랑 6이 될 텐데, 자, 아까랑 똑같은 얘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X가 나오는 순간 X 이하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스위치 눌릴 거고, Y 나오는 순간 Y 이하에 있는 애들도 스위치 눌릴 거고, 6이 나오면 6 이하에 있는 애들 싹 다 스위치가 눌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X 이하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 5번씩은 눌리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X 이하에 있는 숫자가 적힌 전구들은 5번 시행 후에 무조건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기들이 이제 문제인데, 자, 6이 그러면 몇 번 나올지를 가지고서 케이스를 똑같이 나눠 볼게요. 6이 만약에 한 번 등장한다. 당연히 홀수번 등장해야 되는 거니까 6이 한 번 등장할 때부터 보면, 자, 6이 한 번 등장한다 그러면 Y가 일단 한 번 눌려요. 그죠? 6 이하에 있는 수기 때문에 얘도 한 번 눌려요. 그러면 앞으로 Y도 한 번 이상은 누르기로 했잖아요. 그쵸? Y도 한 번 이상은 나오게 해야 되는데, 얘가 한 번만 나오게 되면 6 때문에 한 번 눌렸고 Y가 나와서 한 번 더 눌렸을 때 총 2번 눌리게 되죠. 그러면 홀수번 눌린 게 아니라서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Y는 무조건 짝수번 눌려야 돼요. Y는 짝수번 나와야 6에서 눌려진 한 번에다가 짝수번이 더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켜진 상태가 되죠. 자, 그러면 Y는 2번일 때부터 고려가 되죠. 또는 4번일 수도 있겠는데, Y가 4번 나오는 순간 6 한 번까지 해서 총 5번을 여기서 다 써버리니까 X가 못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만 남고, 그럼 Y가 2번, 6 한 번이라고 그랬을 때 X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6이 3번일 때 보실 건데, 6이 3번이라고 하시면 아까와 같은 이유로 Y가 짝수번 나와야 돼요. 그러면 Y가 2번 나오는 순간 총 여기서 5번이 이미 끝나버리니까 케이스가 X가 안 나온다는 데에서 케이스를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수가 3개의 종류일 때는 이것만 있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저 순서상 개수는 X 2개, Y 2개, 6 하나 배열하는 거 5팩인데 X 2개 똑같고 Y 2개 똑같다. 이거 계산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팩, 2팩, 2팩 나눠준 거 계산해 보시면 5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니까 30이 되고요. 그럼 OC는 10이니까 10 곱하기 30 해주시면 여기서 300까지가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수가 4개의 종류가 나왔을 때 볼 건데, 그러면 일단 6이 쓰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6 밑에 있는 5개의 숫자들 중에 3개를 더 뽑아 오겠죠. 그러면 X, Y, Z, 6이라고 하시면요. 자, 마찬가지 이유로 X 이하에 있는 애들은 5번이 눌릴 거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 이제 6부터 볼게요. 6이 한 번 눌렸을 때 라고 하시면 Y도 한 번 이미 눌린 상태가 되고 Z도 한 번 눌린 상태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봤던 거와 동일한 이유로 Z는 짝수번이 눌려야 됩니다. 그쵸? Z가 짝수번 되면 얘가 2번일 때부터 고려를 하게 될 텐데, 자, 이렇게 되면 Y도 앞으로 2번이 더 눌리게 되고요. 그럼 총 Y가 지금 3번 눌린 상태가 되면서, 자, Y가 쓰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Y가 뽑혀야 되는데 3번 눌린 상태에서 홀수번 눌리게 되면, 1번 내지 3번 눌리게 되면 총 짝수번 눌리게 되면서 홀수번 눌린 게 아니라 짝수번 눌리게 되면 안 되죠. 꺼져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Y가 짝수번 또 뽑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2번이라고 하는 순간 여기서 5번이 등장했기 때문에 X가 의미가 없어져요. 얘가 뽑히니까 케이스 탈락. 그럼 지금 가장 적게 뽑았을 때부터 케이스가 탈락했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럼 역시나 수가 5개 뽑혔을 때도 마찬가지로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최종적인 경우의 수는 300과 여기서 75 그리고 1까지 해서 얘네들을 더한 376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2025년 5월 확통 전문항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